똑같아. 이런 것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걔네들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적적 빈도가 상당히 많다. 어떤 거냐? 꼭 학교에서 만나는 공식적인 것보다도 이 동네에서나 어떤 체육 스포츠 그런 집단에서 그런 데서 만나고 또는 어떤 아이들은 PC방에서도 만나고 이런 접촉 빈도가 많음으로써 아이들한테 친밀함을 더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 서로의 이사를 알게끔 또 자기의 무엇을 꿈이 있고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함으로써 자기 정체권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안전, 편안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의 자기들이 성인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 사회 집단의 형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또래 집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친밀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겁니까? 소위 담배를 피운다는데 같이 모여서 한다든지 어떤 요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런 것이 반사회적 행동에 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런 또래 집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의 특성은 이성 교제가 시작되죠. 이성 만남을 통해서 좋은 점이 많죠. 그러면서 자아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고요. 이런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유능감도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적응이 신장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이성교제는 동서 간의 갈등을 이렇게 완충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죠. 또한 대면 관계, 우정 관계, 연애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났어. 그 다음에 연인 관계 이런 식으로 점점 발달한 것도 이성교제의 한 단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남녀 여자 소위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홍성 집단으로 공공 장소에서 활동하는 그런 데서 상당히 자신감도 느끼는 이것은 바로 이성교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인식해서 융통성 있는 성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너무 심화되다 보면 정말 친한 친구하고 금이 가는 동성 또래 간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사회적 특징에서 개인적 삶의 유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소년법상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 비행 구분을 하는 데서 범죄행위는 보통 14세부터 24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소위 우리 소년법이라고 그러면 소년법, 소년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죠. 10세서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년이죠. 소년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리가 촉법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범행위라는 것은 10세 이상의 우범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범적이라는 건 뭡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 있다든가 또 애들이 어떤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우범적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론펜 브래들은 생태학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선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런 것을 생각할까요? 동네에 따라 다르고 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성적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브론펜 브래더의 학자는 그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시적 체계, 또 중간 체계, 외체계, 거지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미시 체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미시적 체계가 여기 친구하고 그다음에 가족 이걸
미시체계로 바꿔요. 중간체계를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체입니다. 외체계. 이웃이나 그 다음에 법, 대중매체, 친척 이렇게 나눴고요. 맨 마지막에 환경적인 거시체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치관, 신념, 문화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요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은 특징 중에 사회 정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리반 같은 사람은 이 대인관계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자아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기도 하고 동료에 대한 동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느낌,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친밀성 욕구가 발생한다. 언제요? 청소년 때. 그리고 두 번째,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요. 청소년기의 과제는 이러한 친밀성의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성적 만족의 배우자 선택을 위한 관계로 발달하는 시절이 바로 청소년기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셜리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적 특징에서 청소년 인구학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체 인구의 청소년 인구는 19.9%입니다. 전체 인구 5,424,000명 중에서 989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2010년보다도 6.0%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지난 78년 36.9%의 정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 추세이죠. 그렇죠? 아마 더 큰 추세로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요?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정말 귀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라면 2060년대에는요, 10명 중 1명꼴로 한 10%만 청소년꼴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